여러분은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우길까?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상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논쟁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진정한 승자는 칼을 들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와 맞서 싸우고 더 강한 논리를 펼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는 깨지고 더 큰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상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논쟁 없이도 상대를 설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 삶 전체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논리로 상대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는 때때로 감정보다 약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면 상대방은 더 강한 논리를 찾아 반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 상대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여러분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논쟁에서 이기려면 강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감정을 다루는 법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면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감정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논리는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사에게 업무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해봅시다. 상사는 기존 방식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상사는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사가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면 그 논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방법은 상대가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상대가 이겼다고 느끼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상대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만들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상대가 반대하면 바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여러분의 말을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 더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렇네요. 다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상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식당을 정할 때 어디 갈래?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게랑 저 가게 중에서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논리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더 강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온 직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며 거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은 나는 경험이 많아,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생각하며 저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직접 반박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방식이 효과적이었군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어떤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말하면 대부분 반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방법은 부부관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배우자는 여러분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왜 강력한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힐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의 생각을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즉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과 인정입니다. 어떤 논쟁이든 상대를 설득하려면 우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이 이 프로젝트는 이 방법이 더 좋아 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아니야, 이 방법이 더 좋아 라고 반박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풀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견이 다를 때도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논쟁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더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추가적인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하게 주장하거나 논쟁을 벌여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논쟁 없이 상대를 이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도 화법입니다. 유도 화법이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이 그런데 다른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더 큰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그 결론을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자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다른 대안도 고려해 보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팀장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상대의 생각을 열어주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이 방법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이걸 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대신 이걸 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하면 친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유도 화법의 핵심은 상대를 직접 논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면 더 강력한 설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쟁 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상사와 부딪히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강요하며 부하 직원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처음에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상무님, 이 방식보다는 제가 제안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화를 내며 내가 이 일을 몇 년이나 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하며 그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논쟁 대신 유도 화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상사가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 방식이 확실히 익숙하고 안전한 선택이네요. 그런데 만약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의견을 무조건 반박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에 상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를 설득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방식이 어떤 이유로 예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자 상사는 점점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상사는 그를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왜 유도 화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논쟁 없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연인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이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할 때 공부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유도 화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고 갈등을 줄이는 지혜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방법을 직접 사용해 보세요. 상대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